반갑습니다. 오늘은 마음 랩소디를 시청하신 분께서 카톡으로 질문을 주셔서 그 질문 내용을 가지고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나의 신념을 찾고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허락하기. 너무 좋고 계속 훈련하고 싶은데요. 만약 누군가의 말이 꼭 나를 향한 게 아니더라도 우려되는 수준이라면 무엇을 인정하고 허락하면 좋을까요? 나의 분별심이 비난하면 안 돼, 비난하는 것은 나빠 임을 알아차리고 인정, 허락하고 그 비난 뒤에 있는 욕구를 헤아려 보는 것인가요? 그 정도가 비난 등을 넘어 정말 도덕적으로 옳지 않을 때 남에게 해를 끼치는 것일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우선 질문과 의견 주신 점 너무 감사합니다. 마음 공부를 실제로 하려 할 때 궁금해지는 질문이 있죠. 세상에는 분명히 옳고 그름, 정의, 불의가 존재할 텐데 마음 공부를 한다는 이유로 그냥 마음을 내려놓고 다 괜찮다고 하면 되는 것인가? 그러면 세상은 어떻게 될 것인가? 궁금하시죠? 저도 처음 마음 공부를 시작할 때 이 부분이 매우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내 관념과 틀을 내려놓기가 힘들었습니다. 마음 공부를 하다 보면 이렇게 여러 질문, 의문, 답답함이 생길 수 있는데요. 이것을 전체적으로 다 이해하기까지는 한순간에 되는 건 아니고 꾸준히 계속 지혜를 단련해 나가고 또 실전에서 내가 마음 공부를 체험하는 과정 속에 스스로가 자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그냥 짧게 이 마음 공부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역으로 추적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짧게 설명을 드렸다시피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상생의 관계와 상극의 관계가 있습니다. 상생의 관계는 서로 은혜가 되는 관계,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위해주는 그런 관계를 상생의 관계라고 하고요. 상극의 관계는 서로 원수가 되는 관계입니다. 서로 미워하고 서로 충돌하는 관계이죠. 삶의 행복을 위해서 어떤 관계를 맺는 것이 좋을까요? 당연히 상생의 인연관계를 맺을 때 내 삶이 행복하고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정작 인생을 살다 보면 서로 미움과 원망을 주고받는 상극의 관계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일까요? 사람의 투쟁이 처음에는 사상전에서 시작하여 다음에는 세력전으로 옮기고 다음에는 증오전으로 옮겨져서 필경은 무의미한 투쟁으로서 공연히 대중에게 해독을 끼치기 쉽다. 이게 옳아, 이게 좋아. 이렇게 한 생각에 고집하게 되면 저쪽 의견은 잘못된 방법이 됩니다. 나와 다른 쪽을 비난하게 되고 서로 증오하게 되고 그것이 투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쓸데없는 투쟁으로 서로 상극의 인연이 시작되는 것이죠. 비난하면 안 돼 라는 명제는 왜 생겨났을까요? 비난. 남의 잘못이나 결점을 책잡아서 나쁘게 말하면 서로 기분이 나빠져서 싸움이 나니까 비난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런데 비난하면 안 돼 라는 생각에 잡혀버리면 그 본인은 잊은 채 비난하는 사람을 비난하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정치적 싸움을 하는 사람들, 종교적 싸움을 하는 사람들, 서로 비난하는 사람들을 향해 싸움 좀 그만해. 한쪽 편에 서면 안 돼. 네 생각만 옳다고 하면 나쁜 거지. 라며 비난하고 있습니다. 비난하는 상대를 비난하게 되는 현상. 상대의 비난은 불이이고 나의 비난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에고, 나라는 것에 가리워진 상황입니다. 내 생각, 내 판단, 내 분별, 나라는 입장에서 벗어나 전체를 보는 것. 그것이 바로 참나, 본래 마음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베스트셀러의 저자 스티븐 코비 박사의 이야기 다들 아실 텐데요. 코비 박사가 아침 출근길에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아주 시끄럽게 구는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의 아버지는 아이들이 그러던지 말던지 공중도덕에는 신경을 전혀 쓰지 않고 눈을 감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참다 못한 코비 박사가 정중하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여보세요. 아이들을 좀 어떻게 좀 말려보세요.
그제서야 남자는 숙였던 고개를 들고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정말 미안합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방금 전 아이들의 엄마가 수술실에서 사망을 했거든요. 라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자 코비 박사 눈에 그 남자와 아이들이 전혀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을 듣기 전까지는 교양 없는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아내에 대한 애정이 깊은 따뜻한 남편으로 보였고 엄마를 잃은 가여운 아이들로 보였습니다.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닐 수 있습니다. 비난하면 안 돼 라는 분별심에 가린 상태에서는 내 입장에 치우친 관념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짜증나는 상대를 피한다거나 화내며 싸워버린다거나 상대를 변화시키려고 지적을 한다거나 이는 서로 미움과 원망을 주고받는 상극의 인연이 되는 결과를 가져올 뿐입니다. 비난하면 안 돼 라는 분별심을 내려놓고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보면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상대의 진실된 모습이 보일 것입니다. 여당, 야당하며 격렬히 정치를 비난하는 사람의 모습에서 나라가 잘 되었으면 하는 열정을 보게 될 것이고 부모님을 비난하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사랑받고 싶은 외로움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전체를 보는 것입니다. 이 전체를 볼 수 있을 때 비로소 너에게도 나에게도 은혜가 되는 바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한 티끌이 눈에 있음에 허공꽃이 요란하게 떨어지나니라. 마음 수행에 관한 보조국사 진울의 말씀이죠. 지금 눈앞이 요란하다면 현실이 요란한 것이 아니라 내 눈에 티끌이 붙었기 때문에 요란하게 보이는 것이다. 요란함을 멈추고 싶다면 내 눈에 티끌을 닦아내면 된다. 내 눈에 티끌을 닦아낼 때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다. 라는 가르침입니다. 이 티끌을 닦아내는 방법은 내 마음의 분별을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허락하는 것입니다. 비난해도 돼. 본인 생각만 옳다고 해도 돼. 이렇게 인정을 해보세요. 인정을 하고 세상을 보면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일지도 모릅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잔소리 타임. 주의사항, 잔소리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은 지금부터 시청 금지 바랍니다. 오늘은 잔소리 타임이 아니라 그냥 제 이야기를 해볼게요. 코로나19로 우연히 유튜브를 이렇게 시작하게 되었는데 현재 제가 맡고 있는 여러 책무들이 있다 보니 시간을 빼서 빨리빨리 콘텐츠를 만들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 많지만 욕심을 내려놓고 차근차근 해보려고 했으나 조회수나 구독자 변동수에 저도 모르는 사이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평정심을 유지하며 지금 함께 해주시는 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으로 꾸준히 정성스럽게 준비하겠습니다. 부족한 내용에 귀 기울여 주시고 댓글도 달아주시고 또 질문도 해주셔서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알림 설정 아직 안 하신 분 계시면 구독 꼭 해주세요. 구독 누르는 건 무료입니다. 마음의 행복과 자유를 향해 함께 공부해 나가는 상생의 인연으로 거듭나시길 빕니다. 화이팅!